지구과학책도 어차피 안 왔으니까 오늘 마저 올리긴 합니다. 그러면 탄성력 F는 탄성계수 곱하기 늘어난 길. 특이합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 수학에서 미분적분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 적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적분이. 그런데 혹시 뭐 미분 배우신 분 계세요? 선행으로 미적분 나갔다 벌써. 벌써 나갔어? 와, 엄청 빠르네. 선행 빠른 거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하는 뭐 모르는 것보다 나으니까 뭐 볼 수 있고. 선행 빠른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잘하는데 선행도 빠르다. 그건 뭐 괜찮지만 잘 못하는 상황에서 선행을 많이 나가는 거는 굳이 누굴 위해서 선행을 빨리 나가는 건지. 그 미적분의 한 축이 변화율인데 아유 중학생은 안 배우잖아 그걸. 그러면 우리는 힘이 이거밖에 못해요.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정한 경우밖에는 거의 못합니다. 중고등학교 통틀어서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 6분은 과학고를 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도 어쨌든 만났으니까 최대한 합격률을 높여주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과학고 전문 선생님이라 과학고에 대해서만 수업을 해요. 그걸 원래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짬밥은 아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장을 나옵니다. 그래서 클라비스에서 어떻게든 여러분 끌고 올라가야 돼요. 선생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수업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막 괴롭힐 거야.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더 원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셔야 돼요. 또 다른 학원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는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다수 99%는 이런 것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고를 합격하면 그나마 아닌 것도 나오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미적분을 낼 수가 있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절대 나올 리 없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면접에도 안 나와요. 그런 거는. 문제는 일단 문제 못 냅니다. 시대가 흘러서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심심해 얘는. 이렇게 되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선생님들이 출제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의도가 이해됩니까? 왜 탄성력이 중요하냐? 이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변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중고등학생이 저거는 복잡한 미적분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출제 자체가 안 됩니다. 과학고 1학년까지도 미적분을 거의 못 내요. 대학교도 거의 금지되어 있다고 보는데 수학은 낼 수 있지만 물리에서 미적분을 활용하는 문제는 안 나온 지 10년도 더 됐습니다. 일부 몰상식한도 대치동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는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대치동? 뭐가 그런 시대상의 흐름은 다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아. 주어진 범위 내에서 냅니다. 이제 어디서 내냐? 통합과학들을 했나 모르겠어. 통합과학. 그게 시험 범위예요. 면접 시험 범위. 통합과학을 벗어나는 건 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것 같지만 통합과학의 범위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어디 거지가 그러면. 또 낼 수는 있지만 통합과학 수준이라고 해놓고 서울대 카이스트에서 미적분 스타일로 된다? 이미 카이스트는 경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한 번 더 걸리면 지원금이 끊겨요. 대학에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하이스트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앉는 지 꽤 됐다고 그렇게 그런 사람 나오지도 않는다. 대치동 교재 선생님도 사봐. 대치동 교재 대치동 뭘 가르치나 집 학생들 가면 야 내 것도 사와서 그리고 술 한잔 사 먹이면 알아서 책을 주더라고요. 깨끗하던데. 근데 보면 막 다 미적 문제 옛날 것까지 다 있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예.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판정력이 일정하게 변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디어 생각해 봅시다. 일정하게 변하는 거를 일정한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건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평균 연령이죠. 이 평균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연 현상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모든 건 다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압력, 우리가 느끼는 분자력, 이런 힘들은 아니 분자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일일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의 성적을 내가 물어봤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몇 등,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몇 등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진 않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평균 내서 일정한 연구를 할 수 있죠. 얘가 0뉴턴이고 얘가 10뉴턴이야.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받았어요? 5뉴턴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일정하게 변하다 보니까 얘를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이 변화율을 생각하는 걸 어렵게 느껴 한다고. 실제로도 간단해 보이지만 그 이상은 거의 안 나옵니다. 과학과 2, 3학년 배워야 그나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도 그렇게 그게 지향점이 아니에요. 물리 문제는 수학을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좋은 문제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수학 문제 하나 잘 푼다고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공정에서 뭐 도움이 됩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어디다 적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교육제도 바뀌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중요하다. 아까 이제 뭐 하다 끝났냐면 이렇게 직렬 연결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못 그렸냐? 얘는 탄성 개수가 K1이고 얘는 탄성 개수가 K2야. 그러면 여기다가 물체를 매달았습니다. F라는 물체를 매달면 F라는 물체를 매달면 특징이 어차피 다 똑같은 줄이에요. 실의 무게, 용철의 무게가 없으면 다 똑같은 힘이 걸립니다. 이 말 좀 이야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그냥 이해한다면 직렬이면 얘도 똑같은 힘, 얘도 똑같은 힘이 걸려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이거를 K, 그리고 2K로 곱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X만큼 늘어났으면 얘는 2X 늘어나면 되겠죠. 탄성 개수가 작으니까 더 많이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거를 하나로 생각하면 합성 용처 상수로 생각하면 K분의 1 플러스 2K분의 1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냥 뭐 극과수대로 한번 해볼게요. 극과수대로 해보면 얘는 X1 늘어나고 얘는 X2 늘어나고 그럼 전체 늘어난 길이는 X는 X1 더하기 X2 늘어났겠죠. 그리고 탄성력 시키기에서 X는 K'분의 F, K1분의 F1, K2분의 F2 있죠. 탄성계수를 나누면 되니까. 그런데 직렬일 때는 힘이 전부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수학이고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직렬 연결하면 줄어드는구나. 탄성계수가. 이게 문제예요. 왜 줄어드냐? 길이가 길수록 변형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 때문에 길이가 길면 늘어난 길이 줄어듭니다. 늘어나죠? 늘어난 길이가. 변형과 변형률이라고 하는 역률 때문에 그렇다. 직렬의 특성은 힘이 똑같이 걸려요. 힘이 여기도 병렬이죠. 병렬. 또 이렇게 하면 넣지 여기다가 120N을 넣읍시다. 그런데 얘는 K고 얘는 2K예요. 그러면 이 용수철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늘어날 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내려가지.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부터 내려간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도 늘어나는 길이, 얘도 늘어나는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탄성계수가 2배니까 얘가 120 중에서 40N을 담당하면 되는 거고. N을 담당하면 되는 거고 얘는 80N을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에 대해서 이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 협동합니다. 늘어난 길이는 같고 힘을 달라. 그래서 이 생각대로 똑같이 수학을 하면 그냥 더하면 되더라. 용철 상수는 커집니다. 왜 커지냐? 면적이 커지니까. 그게 물리적인 근본이에요. 역률에 의해서. 그러면 단순하게 수학을 생각한다면 탄성계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면 이해될 것 같은데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탄성계수가 2K이고 얘는 K. 그래서 얘를 잡았다가 늘렸다 놓으면은 진동하게 될 텐데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합성해서 큰 개의 용처 상수로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저기 해당되는 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EK. 자, 얘를 합성하면 생각할 거 이건 직렬일까요, 극렬일까요? 직렬. 병렬입니다. 자, 그래서 배운 거와 실전이 다른 거예요. 생긴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쉽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물론 스스로 토득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협동하는 거예요. 협동.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는 밀어내고 얘는 당기겠죠. 내부 힘에 대해서 협동하면 병렬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가장 편해요. 자, 또 한 가지 해봅시다.
얘도 탄성 계수가 K, 얘도 K, 요 2K. 그리고 붙잡고있다가 났어요. 이것도 그냥 하나로 하고 싶어요. 야, 이거 세 개를 합치면 그러면 얼마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까? 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4 K겠죠. 왜 4K냐? 누가 봐도 병렬이죠? 그럼 얘하고 얘가 직렬이냐? 또 병렬입니다. 중력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면 떠받쳐 잡아당겨. 협력하죠? 병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책에는 없지만 하나 더 해봅시다. 장력, 수직항력. 장력은 주로 텐션의 약자인 T로 많이 쓰고요. 수직항력은 N으로 노멀 포스, 그래서 뭐 이렇게 N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얘네들은 다 장력이든 수직항력이든 전자기력의 일종이다 라고 했어요. 전자기력의 일종이다. 그러고요. 지금 실에다가 100N짜리를 매달아 보면 위로 장력이 얼마냐? 이게 중력이 100N인데 평형 상태를 이루려면은 얘도 100N이어야 되겠죠. 장력이 100이 되는 겁니다. 물론 조건은 실의 무게가 없을 때. 그럼 바꿀 수 있겠죠. 실의 무게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고, 웬만한 우리 그냥 기본적인 거는 실의 무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다 장력이 똑같아요, 우리나. 그런데 만약에 실의 무게가 있다면, 위로 갈수록 장력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왜냐하면 위를 짚을수록 아래에 있는 실의 무게까지 내가 들고 있는 셈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런 사고력을 요하는 거, 뭔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같은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다면 실제 실의 무게가, 줄의 무게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있죠. 그런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겠냐?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100N이고 실의 무게도 이 실 자체의 무게가 10N이에요. 길이가 L이고. 그러면 여기서 X만큼 떨어진 요 지점의 장력은 원래 100N이 있었고 10N에 대해서 L분의 X만큼의 무게를 책임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저런 거는 추후에 이제 선행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좀 더 해보시면 되는 거고,
수직항력. 물체의 중력이 100N이면 왜 안 움직이냐? 물체 무게가 100N인데 바닥이 다시 떠받쳐주니까. 수직항력의 정체는 전자기력이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전자기력이고 떠받쳐줘서 두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평형.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물체는 힘 받으면 무조건 가속 운동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그리죠. 이 물체의 무게가 100N인데 위로 장력이 40N이네. 그러면 수직항력은 얼마나 되겠어요? 수직항력이 60N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직항력은 전자기력의 일종이다. 뭐 이런 형태가 있다는 정도를 알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힘에 관해서 법칙이 있어요. 힘에 관한 법칙. 뉴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뉴턴 법칙.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뭐 뉴턴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물론 이 뉴턴에게 많은 영감을 준 뉴턴의 정신적인 스승, 그게 갈릴레오 갈릴레이, 일명 GG형님.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우리 과학의 역사 한번 해볼까? 과학의 역사는 물론 과거에는 과학 따위야 필요에 있었던 거고, 사실 종교가 지배했던 세상이죠. 뭐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알 텐데, 여기 종교를 믿는 분에게는 좀 그런 안 좋은 얘기인데, 선생님도 기독교입니다. 별로 기독교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어차피 다 같은 뿌리인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종교적이기 때문에 과학의 역사는 천동설과 안 적어도 돼.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지구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또 대표적인 천동설 학자가 프톨레마이오스. 자, 우리 푸형이라고 하자. 푸형. 프톨레마이오스. 그런데 최초로 만원경을 만든 호형님, 코페르니쿠스. 호형이 지동설이지. 그런데 종교 자꾸 별것도 아닌 나대니까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진짜로 재판을 통해서 사형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기 싫으니까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목숨을 위해서 일단 굽혀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동설을 떠받치는 게 우리 지지영님이에요. 지지영이 지금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안철수 정도. 안철수 돈도 많아, 권력도 있어, 그리고 유명한 이탈리아 왕실에서 거의 뭐 다이아몬드 수준급.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지구가 돈다고 나대고 다니니까 저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랬던 배경은 코페르니쿠스보다 더 좋은 만화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동설은 이 천동설을 어떻게 조지냐? 팩트로 조집니다. 야, 눈가리가 있으면 야 만화경을 봐봐라. 맞냐? 아니지? 그래서 팩트 공격을 합니다. 천동설도 공격을 해요. 천동설도. 야, 지동설 니네들이 맞다고? 야, 그럼 이거 설명해봐.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초당 2, 30km씩 움직입니다. 지구 공전 속도가. 그럼 내가 이렇게 점프하면 죽었죠.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점프하면 내가 얼마 이동해야 돼? 지구가 2, 30km 날아갔으니까 죽어버렸겠죠. 안 죽지 않냐? 설명해봐.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그거를 설명한 사람이 지지영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나대니까 역시나 다이아몬드로 나발이고, 야 죽여. 얘도 마지막 재판까지 가. 거기서 이제 검사가 회의를 하죠. 야, 너 한 번 더 나는 거 진짜 뒤져. 그래서 이제 얘도 살아나, 말 바꿔서. 짜증 나니까 책을 씁니다. 행성의 운동에 관하여라는 책을 써요. 거기다가 이제 자존심이 강하니까 이제 굽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책 내용을 보면 대화체,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코페르니쿠스의 대화체를 씁니다. 그 책 내용이 이래. 움직이는 배에서 점프하면 바다에 빠지나 이 멍청한 것들아? 이 얘기 써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냥 요약을 하자면 이 얘기예요. 움직이는 배에서 뭐 와인 통에서 오크통에서 와인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럼 일로 가냐? 빨리 달리는 배에서 점프하면 사람이 다 빠지냐?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해봐라. 아니지 않냐? 이 표현이 최초로 관성에 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게 법칙이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체가 힘받지 않으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왜 지구에 점프하면 안 죽냐? 지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운동하고 있으니까. 배에 점프하면 왜 안 빠지냐? 똑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던 거예요. 또 조건은, 야, 물체는 힘을 안 받으면 자신의 운동 상태 유지해.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물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운동하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힘을 받았냐 안 받았냐. 힘 안 받으면 자신의 운동 상태 유지. 그럼 나머지 한쪽은 뭐겠어요? 힘을 받은 경우겠죠. 힘 받으면 F는 M에 의해서 가속하게 돼요. 이게 뉴턴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뉴턴이 한 게 아니라 갈릴레이가 하는 거죠. 갈릴레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법칙, 오늘 힘에 관한 걸 할 거니까 3법칙은 그렇다면 이 힘은 항상 작용할 힘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력은 반드시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힘은 상호작용입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자, 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작용, 반작용.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 자, 얘네 두 개 한 묶음이고 얘하고 힘을 안 받으면 얘는 평형 상태라고 해요. 평형. 평형과 작용, 반작용. 물체가 힘 안 받으면 평형. 물체가 힘 받으면 작용, 반작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구분해 봅시다.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테스트를 올 때는 이 셋베이드에 있는 문제가 뭐 아까 말씀 대단히 좀 좋은 문제집이다 라고 볼 수는 없고, 기본적인 거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낼 거고요. 나머지는 주관식으로 낼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주관식을 써내고 그거를 입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필고사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3차도 내가 적고 가서 발표하는 거, 내가 쓴 거를. 객관식 없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고, 대학 면접에서도 그런 거 없습니다. 학교 시험에만 존재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대다수가 잘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여러분들도 못할 거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고반은 그게 먼저가 돼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그 지식을 갖다가 여기 책에 있는 문제집을 열심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 또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평형과 작용반작용을 구분하라 보면, 평형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반작용도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의 쌍을 평형 또는 작용반작용이에요. 그러면 이 평형은 두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경우고, 작용반작용은 두 힘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경우. 이런 형태예요. 생각보다 구분하기 쉬운데요? 라고 보이지만 과연 그럴지 한번 더 나가 봅시다. 과연 그럴지. 그럼 평형의 결과는 힘의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힘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가속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취목도 난이도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예시. 용수철의 물체 지구.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F1,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F2, 용수철의 탄성력 F3. 얘네들은 전부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그럼 이건 쉬우니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작용반작용인가? 어떤 쌍이? 작용반작용인 쌍. 어떤 게? F1과 F2가 작용반작용인데 누가 봐도 얘 둘이 평형이겠죠. 아, 쉽네.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조금만 난이도를 높여봅시다. 지구 위에,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 F1,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F2,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F3,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F4. 자, 네 가지만 써서요. 평형 찾아봐요. 평형. 어떤 쌍이 평형으로 해당될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유빈 평형 써줘. 도착했지? 그래서 남아야 돼 이제. 버스 안 타도 된다니까. 내가 대다 준다니까. 공부한다는데 열정적으로 대다 줄게. 후반 1차면서 509 쪽 아니야? 그렇지? 확 피우면 뭐 다 송부사이고 인천 여중이면 저기 거기 하숙동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사는 거지 그 집은. 네, 동진동이. 동준동 가깝네. 동준동이 과학구만. 그럼 여기 학원차가 가 거기로? 뭐 데리러 오셔? 네. 늦게 끝나도 데리러 오실 거고 어차피. 안 데려도 된다고 그래. 나 어차피 동준동 쪽으로 가야 되지. 가다 내려다 주면 돼. 뭐 핑계 낼 사람이 없네. 집이 뭔 사람이 없어. 다 코앞이라. 자, 평형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꽃병을 하나, 뭐 이렇게 놔봅시다. 꽃병을. 그 힘이 몇 쌍 나오냐? 16쌍 나와요. 그럼 어떻게 찾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방법을 하면 돼. 이 방법을. 물론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된 건 아닌데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면. 자, 힘의 주체관계를 써봅시다. F1은 지구가 책. F2는 책이 지구. F3는 책상이 책. F4는 책이 책상. 뒤에 있는 애들이 힘을 받는 애고 힘의 근본은 얘네들인 거예요. 이렇게 적어내면 누가 누구한테 힘을 전달하는지 보여주면 끝난 겁니다. 어떻게 끝나냐? 크로스! 작용과제. A가 B, B가 A 형태는 무조건 작용반작용이에요. 그럼 평형은 어떻게 찾냐? 지구가 책, 책상이 책, 한물체죠. 그래서 원쓰리가 평형이 되는 겁니다. 그 힘이 몇 시까지가 있던 간에 물어보는 두 힘이 누가 누구한테 주는 힘인지를 표현하고 그게 크로스면 이런 관계면 작용 반작용이고 두 힘이 한 물체에게 집중된다 그러면 평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해야 되지만 근본을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세 번째. 책상 있고 용수철 저울 무게 10N 여기에도 무게 10N 그러면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0N일까? 10N일까? 20N일까?
어떤 힘이 될까요? 0? 0뉴턴? 자, 그럼 0뉴턴에 내가 논리를 깨줄게. 그러면은 양손에 똑같은 물체를 하면 나는 안 힘드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논리를 깨준다면 똑같은 걸 두 개 달아놓으면 힘이 하나도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럼 20뉴턴이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 20뉴턴이에요. 그렇게 10, 10, 20. 20이면 왜 안 될까요? 이거를 선생님 이제 학원 강사 짬밥이 이제 거의 물리 선생님들도 보면 이제 우리도 이제 면접이라는 거 보잖아요. 복잡한 거 안 물어봐요. 간단한 거 물어봐. 선생님이 이걸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이럴 정도가 중요한 거죠. 강사는 본인이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 본인이 잘하는 게 어떻게 전달할까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일 못 가르치는 사람이 서울대 출신들. 얘는 선입견일 수 있어요.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본인만 많이 한다고 뭐가 중요해? 본인이 서울대고 본인이 박사고 애들을 전달할 때 그러면 이게 봐봐 0뉴턴 설명했을 때 이해가 안 되지 않았을 겁니다. 20뉴턴을 설명해서 왜 20은 안 됩니까? 라고 설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요철의 눈금 20이면 얘는 무게가 10뉴턴인데 이 장력이 20뉴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지할 수가 없죠. 청지할 수가 없죠. 무조건 실의 장력이 얼마야만 내가 안 움직여요. 10뉴턴일 수밖에 없죠. 그게 정답은 10뉴턴이고요. 오? 이상한데?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많이 다른데? 왜 20이 안 될까? 왜 20이? 그러면 우리 행동을 한번 봅시다. 자, 나와봐. 나와봐. 이 학생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내가 힘 주지 말고 이렇게 당겨. 나만 당겼어요. 너는 안 가려고 반항해봐. 그럼 세죠 안 세죠? 세죠. 그러면 20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맞지? 네 느낌 맞지? 들어가자. 이게 맞단 말이야. 분명히 아닌데 20이 더 커지는데. 자, 지금 우리 두 사람의 상황을 우주 공간에 있다고 해봅시다. 우주 공간. 자, 금방 여기서 반항했던 걸 생각해봐. 어떻게 반항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나에게 반항할 수 있었어? 잘 생각해보면은 지면 미는 거야. 이거 밀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지? 못 되죠? 우주 공간에 있다고 해봐.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뭘로 반응할 거야? 반응할 수도 없어. 근데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내가 우주 공간에서 잡아당기면 100으로 잡아당기면 작용 알아서 반작용 100m 생기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은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힘이에요. 원래 있는 힘이 마치 새롭게 작용하는 힘이 아니니까. 이걸 생각하는 게 물리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그러면 우리 문제집 답안이 이렇게 써 있어. 문제집 답안에 이거에 이렇게 돼 있어. 책상이고 여기에 용수철이고 여기에 10뉴턴이면 이거 10뉴턴이지 않냐. 이게 답안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이해가 됩니까? 마치 여기가 벽이 있다고 생각하래. 그럼 10뉴턴이네. 그래서 이게 답안이 이렇게 돼 있어. 문제집에. 이해가 됩니까?
이러려면 학생이 뭐 어떻게 더 생각을 해야지.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면접관이 물어본다면 0이 아닌 이유는 그 말인 것처럼 물체를 양쪽에 똑같은 거 매달으면 아무런 힘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도르래에다 물체를 연결하면 도르래의 힘이 작용하지 않겠네. 그럴 리가 없고 20N을 왜 안 되냐? 그렇다면 움직여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 자, 여기 여기 뭐라고 그리기 어려운데, 자, 너무 그리. 얘가 자, 소라고 소 밧줄에 사람 묶어. 이거와 자, 소 2마리. 이 능지처참이잖아요. 어떤 게 더 힘들까? 어떤 게 더 아플 것 같아요? 똑같아. 능지처참할 때는 소 1마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나무 같은 데다가 밧줄 하나 넣습니다. 이거나 이거 2배 세지지 않나요? 안 세집니다. 이해가 돼요? 안 세진다는 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거 우선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당연히 소 2마리 훨씬 세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거는 작용 반작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작용은 알겠는데 보이지 않는 반작용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래서 요거나 똑같다.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더 빨리 죽여? 소 2마리. 이쪽 소 2마리. 이게 더 빨리 죽이는 겁니다. 평형하고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자, 이거 해보면 그래야지. 자, 말. 여기 보이니까, 자, 이거 말이라고 써요, 말. 새 같네. 말이 마찰을 끌어요. 말이 마찰을 끌면 마차도 말을 끄니까 마차가 움직일 수 없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사람 논리는 말이 마차를 끄는 일, 그러면 마차도 말을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마차는 움직이면 안 된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질문은 간단해. 그런데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그런 훈련들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연필로 아니면 언어로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끝나는 건데 안 움직여? 움직이지? 왜 움직입니까? 두 힘이 평형이 아니라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런 용어 평형 또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그 용어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요령이에요. 자, 그럼 남은 힘이 이제 만유인력. 만유인력 봅시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근데 왜? 만유인력 역사도 우리 잠깐 배워봅시다. 뉴턴의 생각은 모든 물체가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데 이게 사과죠. 대표적인 예시가. 사과가 왜, 그러니까 뉴턴 하면 애플 아무 관련 없어요, 사실은. 그냥 사과가 떨어질 때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뉴턴의 궁극적인 저 답은 왜 안 떨어져? 떨어지지 않는 건 존재하더라 이거죠. 떨어지지 않는 건. 다 지구량이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 안 떨어지지 않아. 궁금했던 거야, 뉴턴은. 쟤는 왜 안 떨어져? 그러면 뉴턴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야, 지구 바깥에 과학하고 여기는 달라,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죠. 혹시 통합과학 배웠습니까? 하고 있어요, 혹시? 빅뱅 이론 배웠죠, 빅뱅. 안 했어? 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틀린 얘기야, 빅뱅. 안 맞아, 하나도. 어떻게 더 알았냐면, 더 성능 좋은 만원경. WMAP, 코비 위성, 플랑크 위성, 지금은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걸 띄웠습니다. 얼마짜리더라? 몇 조 원짜리인데, 그게. 당연히 미국밖에 못하죠. 걔가 봤더니 뭐야? 다른데? 관측의 결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빅뱅은 그냥 좋은 예시의 이론이지 맞는 게 아닙니다. 이미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가르칠 때는 그냥 빅뱅으로 설명하면 이런 정도 설명이 돼. 그런데 이건 꼭 맞는 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줘야 맞는 거죠. 판 구조론, 이제 지구학 시간에 이제 판 구조론 배웠거든요. 그것도 나온 지 20년 만에 깨집니다. 20년 나오지 한 10몇 년 지나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돼. 과학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지. 시대가 흐르면 바뀌어야 되죠. 빅뱅 이론 이제 끝나야 돼. 더 이상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이론도 있었어 하는 정도로. 빅뱅으로 보면 정상우주론이나 나옵니다. 호일. 가모프하고 호일 나왔죠. 그때는 호일이 유명했으니까 호일에 정상우주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가모프를 비웃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니까. 가모프가 그랬죠. 여러분들은 그 가모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끌고 기업을 이끌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언제든 갈아치워도 되는. 진짜야, 진짜로. 회사가 가봅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서울대 가스 나와도 그냥 돌아가는 공장이 하나의 일을 하는 그런 부서인 거지. 하나 없어져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연봉이 다릅니다. 보통 시작가가
연봉 5억부터 50억 정도 받아요. 만약 많이 받는 게 연봉 50억. 그건 보통 누구냐? 한국인이 아니고 보통 인도 애들이 받아요. 열심히 제조에 관한 이 특화된 설비를 잘하는 건 우리나라 잘해요. 그들을 리더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중국인이나 대만인이나 인도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방식이 다르니까. 우리는 계속 제조와는 딱딱하고 되었지만은 그들은 그 설비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능력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삼성에서 50억씩 줬었는데 적다고 딴 데로 갑니다. 연봉 50억이 적다고. 어디로 가겠어요? 삼성보다 더 많이 주는데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는 데로 가는 거예요. 또 이과의 묘미는 쳇바퀴로 돌아가는 일꾼이 아니라 그들을 리더하는 그런 팀장격이 되면 한 10년만 일하면 평생 먹고 놀 돈 나올 것 같은데 말이 연봉이 5억이지 5억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과금 나오니까 거의 1년에 10억은 나온다고 하죠. 10억씩 한 5년 일하면 더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은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은 여러분들은 나처럼 하지 말고 딱 내 나이 정도로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쉬운데 잘 못해서 그래요. 쉬운데 논란을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그래서 뉴턴은 달이 안 떨어지는 거를 이제 케플러 3법칙 영감을 받아서 공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얘네들의 힘이 F는 G R제곱분의 M1, M2야 이런 형태다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공식을 찾아낸 거예요. 이것도 비례상수의 얘는 캐번디시가 찾아냅니다. 이런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이거를 자연상수라고 하는데 저런 걸 찾아내는 업적은 노벨상감입니다. 저런 걸 찾아내는. 우리나라가 노벨상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근본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틀 그런 게 노벨상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받은 게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방법들을 구하는 거 이런 것도 노벨상이에요.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런 거 제가 우리는 그런 데가 없죠. 지원도 안 하고. 뉴턴은 공식을 알아냈고 상수는 캐번디시가 알아냈고 뉴턴이 죽을 때까지 뭘 몰랐냐? 만일력은 저거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의 또 궁극적인 목적 저 만일력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전자기력은 다 정복했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강력, 양력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자력이잖아요. 원자력이라. 그런데 쟤는 전혀 모르겠어. 죽을 때까지 모르고 만일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설명은 아인슈타인이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당대성 이론이 만일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만일력을 컨트롤할 수 있냐? 그걸 상상해서 만든 게 아바타예요. 아바타. 봤습니까? 아바타? 언오페닝 반중력.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냈어. 반중력을 할 수 있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죠. 미국을 짓누를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한 천재를 한 명 길러내면 그냥 나라 전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왜 우리가 미국한테 그렇게 쩔쩔매지? 강한 군사력. 미국이 자꾸 우리한테 시비 걸면 한번 붙어봐. 이렇게 못하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 되죠. 근데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반중력이라는 원리를 이해한 천재가 있다면 우리의 무기체계는 다 중력을 이용해서 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핵을 쏴, 미국이 얼마나 그 웃긴 애들이냐. 지들은 핵을 겁나 많이 갖고 있어. 몇천 개 갖고 있어요. 핵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러시아입니다. 걔네가 한 7천 개 갖고 있어. 또 많이 줄여서 7천 개, 많이 줄여서. 또 말만 7천 개라고 했으니까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야, 우리 위에는 갖지 마. 다른 나라 한 개도 못 갖게 하잖아. 그리고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모여서 핵국가가 모여서 핵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야, 좀 줄이자. 야, 각 나라끼리 야 20개, 30개씩 없앨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지금 몇천 개 있으니까 뭐 2, 30개 없어지죠. 근데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는 갖고 있는 게 기껏해야 2, 30개 있을 텐데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미국은 지금 스스로 줄였대. 우리는 개수를 줄일 거야. 왜 줄였냐? 핵을 소형화시켰으니까. 어찌됐든 우리나라로 몇천 개를 쏘았어. 야, 대한민국 안 되겠다. 미사일 날아오는 건 중력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반사하면 되죠. 걔네들 쏘는 모든 무기는 반중력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중력을 이용하면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 물리학이라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지만 하나만 누가 성공하면 그냥 세상의 근본이 바뀌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에 속아가지고 선생님 이제 원래 가고 싶은 데가 이제 제빵전학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과학 쪽에 그때 항상 떠오르는 이슈가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어설프게 하는 나로서는 저게 나중에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자, 이거 보면은 나노 테크놀로지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세상을 뒤엎는 기술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가 내가 지금 27년 거의 뭐야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돼. 그리고 이 나노 테크놀로지에 관한 장학생으로 이제 난 간 건데 와 이거 뭐 불화야 시켜버리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먼 미래에는 되냐? 지금도 안 되잖아 지금도.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줄 한 겹보다는 가는 줄 여러 개 꼬면 강도도 세지고 다 세지고 다 좋아져. 그래서 칩시다. 내가 이 두실바닥에다 나노 와이어 100만 개를 내가 떨어뜨려 놓고 야 여러분 10개 주어서 새끼를 꼬으면 내가 100억을 줄게. 한번 꽈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대충 이해가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봤다고 칩시다. 뭘로 집어? 손가락으로? 핀셋으로? 집을 수도 없어. 보기도 어려워. 집을 수도 없어. 근데 뭘로 봐? 무식한 나로는 그거 되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초소형 되는 와중에 왜 나누냐? 나누를 넘었으면 이제 우리의 물리학이 안 통해요. 이제 양자역학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누까지만 성공해도 그냥 여러분이 이해 쉽게 한다면 의사가 필요 없어요. 나노 테크놀로지 완성이 되면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다면 초소형 로봇이 만들어져. 그러면은 암도 종복이 됩니다. 그냥 환자는 알약 먹으면 되는 거야. 알약이 로봇. 의사는 조종하면 돼. 위 들어가거나 혈관 들어가서 위를 뚫고 가서 혈관으로 타고 암 요소 있는 대로 이제 떠나는 거죠. 지금은 만약에 여기가 암이다 그러면 방사선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뭐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암세포만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웬만한 것들은
칼로 찔 이유가 없어. 환자는 약 먹고 자면 됩니다. 외상 수술량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안경 쓸 필요 없어요. 정교하게 다 닦아줍니다. 꿈과 같은 세상이죠. 그런 게. 그래서 안 왔잖아. 안 왔잖아.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냐? 희망고문 하나 하고 가면 안 된다. 물론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나는 개나 주머니 하고 결국엔 결국엔 반도체야.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물리학과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말만 이름만 물리학과지 그냥 속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있지만 대부분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LED나 반도체, 다 반도체지. 먹고 살아야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희망고문하는 학과. 그게 지금의 AI 학과가 나는 그래 보여요. AI 학과가 제스입니다. 대학에서. 공대 상위 랭킹이 있어요. 희망고문 같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AI는 1등만 살아남아요. 이것도 미국을 이겨야 될 텐데 챗 GPT 재미나요. 우리가 만들어서 그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안 쓰잖아. 뭐 다른 거 씁니까? 뭐 딥시크 씁니까? 써보긴 했나? 중국 뭐 나름 괜찮다는데 안 쓰잖아. 굳이. 대한민국이 만들었어. 누가 써? 적어도 소문이 야 미국 거보다는 괜찮더라. 성능이 비슷하던데 이 정도는 나와야죠. 과연 미국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는 될까? 그리고 이런데 AI 교육 받았으니까 코딩 하셨어요? 그게 코딩이야? 그래서 돼? 능력도 없어. 투자도 안 해, 제대로. 근데 뭘로?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희망고문 아니야, 희망고문. 그런 학과를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만일력은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중력이 뭐냐고? 이 정답이에요. 재치 있는 답변이야. 중력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가 원적관이 중력에 대해서 아는데 설명해봐? 몰라요. 근데 이게 말을 잘해야 돼. 모릅니다. 이거 와. 몰라요. 이거 달라. 진짜로 모르는 걸 오해할 수 있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 중력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정확히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낫겠죠. 그럼 면접관은 얘는 뭔데 저렇게 대답하지? 대부분 학생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진리 하나 갖고 있는 거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답변으로서 면접관들이 조는 애도 있고 막 혹하고 하품하고 이래. 너네 그런 세상 안 살아봤자 너는 근데 의리예요. 그들을 깨워서 날 집중시켜야 돼. 요즘 슈퍼스타 K 모르지? 요즘 뭐가 하지? 요새는? TV를 잘 요새 안 봐가지고. 여러분이 거기 나오는 그 참가자 같은 사람이야. 심사위원들 날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화를 해야 저 학생이 인상이 있고 평가가 좋게 나오는 거죠.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서류하고 딱 두 가지. 내 신발 아무 말고 선행발 아무 필요도 보지도 않는 거 나오지도 않는다고 진짜 원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중학교 버전 이상은 나오질 않아요. 셋베드 EF 정도만 잘해도 충분해요. 합격하고 나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겠지. 그래도 일단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만민력의 신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요게 힘이
F고 얘도 F인데 질량이 2배 그리고 거리를 2배로 하면 힘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9배 됐으니까 거리는 또 2배네. 그러면 작용하는 힘이 절반으로 줄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저런 거예요. 뭐 저런 거는 뭐 면접에서 나올 리가 없으니까 저런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전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 자, 전기력과 자기력을 봅시다. 이거 써? 여기 다른 애 쓰셔? 쓰는 거 별로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성능이 괜찮아 볼까? 괜찮아 보이긴 한데. 비닐 안 들어오는 게 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모으면 천력, 다른 모으면 일력. 이것도 거리의 제곱방 비례하고. 일단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뭐 계산 안 나올 리도 없고. 그렇다면 자기력은 얘가 좀 어려워. 전기와 자기의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홀극이 존재합니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존재하는데 자기력은 얘네가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쌍극이 존재해서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자기력은 더 어려운 얘기예요. 중학생들 이야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이렇게 같은 거리는 밀어내고 다른 거리는 이런 거예요. 이것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지고 하는데 그런 걸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얘네들은 홀극이라고 해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모든 힘들을 여러 가지 물 한 개 여러 가지 힘이라서 어디 보고
뜨는데 안 나오네. 이런. 엄마. 카카오톡도 맛이 가서 안 나오네 방이. 와이파이 연결했구나. 좋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아. 이럴 리가?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아예 플러스를 갖고 올게. 내가 뭐 쓰는 건지.
물론 봐야겠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띄울 수가 없네요. 진도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나 정리합시다. 표준 모델. 통합과학에 조금 나오긴 해요. 통합과학에. 뭐가 등장하냐? 이 세상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를 17개 입자로 이 세상의 전부를 설명하고 싶은 이론입니다. 그러면 입자는 렙톤, 그냥 가벼운 입자. 오늘 5분 일찍 나가야지. 응, 다 된다니까. 응. 가벼운 입자. 그리고 단단한 입자. 그리고 힘을 매개하는 매개 입자.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어. 그 중에 좀 들어본 건 나올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이루는 가벼운 입자는 전자와 전자 중성매자. 전자와 전자 중성매자.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타우, 뮤온 이런 애들인데요. 타우 중성매자, 뮤온 중성매자. 이런 게 존재합니다. 엄청 작아요. 세상에 가장 작은 질량을 가진 입자는 전자. 엄청 작은 질량을 가진. 그리고 질량들은 비슷하지만 전하량이 없는 중성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핵자를 이루는 것들이 뭐였냐면 쿼크라는 쿼크. 쿼크가 빅뱅은 등장해요. 쿼크. 쿼크의 종류에는 업, 다운, 차밍, 스트레인지, 탑, 버튼 6가지의 쿼크가 존재하고 발견됐고요. 사실은 발견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은 전하량이 3분의 2이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 양성자는 6쿼크, 6쿼크, 2쿼크.
그러면 얘는 총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양성을 띄는 거고 중성자는 D, U. 그러면 얘네 둘이 합치면 0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한 입자, 핵자들을 이루려면 쿼크로 이루어진 애들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중간자 같은 애들이 있어요. 매개 입자. 자, 힘은 만일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게 우주를 지배하는 힘인데 이 힘도 입자가 영화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광자 얘는 이게 빛의 빛, 쉽게 말하면 빛. 강력은 블루. 얘는 W나 C, 보손. 만일력은 못 찾았어요. 모른다 했잖아요. 만일력 모른다 했잖아요. 만일력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 입자를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붙여놨어. 중력자. 찾으면 노벨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근간을 바꾸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이 스토리를 생각해보면 음. 1960년대부터는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어요. 입자 가속기. 입자를 가속시켜서 둘이 탁 부딪히면 깨지면서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입자 가속기가 비쌉니다. 얼마 들어가냐면 초기 비용만 7,000조.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 포함이 있어. 우리 거는 소형이고 대형 입자 가속기는 딱 3개, 2개. 미국 혼자 갖고 있고 페르미 연구소, 그 다음에 유럽 공동연구소, CERN, CERN. 그때 당시에 무리하기죠. 그때 뭘 느꼈냐면 얘네들을 빨리 찾았어. 얘네들을. 찾고 나서 야 그러면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가속기를 더 크게 만들어서 더 큰 에너지로 충돌하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입자를 찾아내면 다 노벨상이었어요. 그때 하도 있으니까. 그때 이 시쿼크의 예언, 시쿼크가 존재해야만 되는 걸 예언하고 찾는 방법에 길라잡의 논문을 쓴 게 요 양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서 안 들어봤을 거예요. 과학에 관심 있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 처음 들어보죠? 물론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태생인 거지 미국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거지. 저렇게 천재가 페르미 연구소의 수장이 페르미겠지. 핵 개발한 사람 엔리코 페르미가 이 이위소를 뭐라고 붙여냈냐? 이위소는 아인슈타인보다 100배는 기억나다. 극찬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 역할이 뭐냐면 페르미 연구소에 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과학책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페르미 연구소에 와서 자기 실험의 어떤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그 해결점을 찾을 때 이론 지도 교수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수많은 실험과학자들이 실험의 데이터를 갖다가 저가 이론적으로 예측해주고 가르쳐줘. 교수가 교수를 가르쳐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맞춰놓겠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이수가 만나는 거. 안타깝게도 못 살았잖아,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 국적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참고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잘 찾아봐. 뭐 관심 가지면 이 사람이 의문의 교통사고 죽어. 그래서 뭐 한국이 몰래 핵 개발에다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이제 루머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소설까지 했을까?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소설이 저 사람 얘기를 쓴 거예요. 소설이 말 그대로 실제로 우리도 핵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좀 실패했지만 걸렸어 한마디로. 하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뭐 그때 시기가 맞으니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괜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진짜 이유만 있냐? 안 그래.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대단한 데 많아. 안타깝게 가서 안 오지 한국으로. 세른 연구소나 세른 연구소에 한국 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열심히 살려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찾았는데 얘네들은 만들어지고 나서 생명력이 0.2 마이크로세크 정도 살아. 있는 건 알겠는데 금방 붕괴돼 버려요. 얘네들도 존재하다가 금방 붕괴돼 버려요. 희한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얘네 둘하고 얘네 둘이 다 결정되는. 나머지는 왜 없는지조차를 우리는 이해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저 당시에 서로 찾아냈을 때, 물리학 끝났다고 했어. 이제 물리학 끝났네. 뭐 다 설명 가능하네. 이랬는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더 깨. 더 찾아. 찾은 입장은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입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조차도 몰라, 우리는. 과학이 끝난 게 아닌 거죠. 이 당시만 해도 99%를 이해했다고 했어. 마지막 1%의 조각만 맞추면 되는데 이 조각이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다시 뒤엎고 다시 맞추려면 우리의 과학은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과서에 배웠던 것들이 안 맞아요. 그냥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통합과학에 나옵니다. 쿼크 얘기가. 통합과학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는 받지 않을까? 이게 뭐냐?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현재는 물리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큰 테두리의 이론을 또 표준 모델이라고 해요. 물론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제. 이유를 몰라. 왜 그렇게 배워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설명조차도 못하고. 그리고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게 몇 개입니까? 16개죠. 17개라며. 학자 이름이야. 힉스 입자라고 하는 얘네들의 존재 이유가 되는 뭐 좋다는 건데 말만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이론의 토대에 의해서 물리학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거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쿼크가 뭐냐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쿼크. 그리고 이제 힘을 설명하는 거는 4개 입자.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얘네가 서로 전기력을 어떻게 느낄까? 전기력을. 자, 예를 들면은 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이게 1 광년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도 1광년이 떨어뜨렸어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느껴야 되겠죠. 그런데 타노스가 없애버렸어. 얘를. 그러면 얘가 없는 즉시 얘가 그걸 느낄까? 쉽게
쉽게 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태양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럼 태양이 사라진 걸 지구가 바로 느낄까? 이게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논쟁입니다. 뉴턴은 힘의 전달은 즉각적으로 전달된다고 본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럴 리 없다. 그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 그럼 당연히 아인슈타인 생각이 맞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없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거예요. 광자, 빛. 힘의 전달 속도는 빛의 속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사라졌어. 우리는 태양이 사라진 걸 얼마 후에 압니까? 빛이 도달하는 대략 8분 40초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빛의 이 힘의 전달 속도는 빛의 속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얘네도 마찬가지고, 얘네는 뭐 할 일이 없어. 얘네들은 거들떠 볼 필요도 없어. 과학 가서 안 배웁니다. 이 핵물이라서 나하고도 상관이 없는 얘기고 여러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도 핵공학 괜찮아요. 그런 거야. AI 가지 말고 차라리 원자력 공학과 가세요. 차라리 우리가 잘하는 건 여러분의 원자력 공학. 세계 1위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지만 미국이 뭘 못하냐면 만들기를 못해. 우리가 뭘 먹고 사냐면 대신 만들어주는 걸 잘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세계 1위 국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 1위 기술은 이제 없다고 보면 돼.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술은 TV 기술이었는데 TV 아직도 1위긴 한데 돈벌이가 별로 안 되죠. 우리가 하는 기술 1위 기술 없어요. 반도체 우리가 1등 아니야. 대만 TSMC가 1등이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먹고 살잖아. 미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주냐. 원자력도 우리가 지어주는 거야. 걔는 못 지어. 우리가 가서 지어줍니다. 그것도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20년 걸리거든. 우리 코리아 근정 있잖아. 10년이면 지어줘. 10년, 12년 만에. 근데 돈도 적게 들어. 좋아 보이죠?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노동자로 생각해봐. 20년 걸릴 거를 12년, 14년만 이 안에 들여? 밤낮을 시키겠죠. 그리고 금액을 적게 봐도 월급이 적어지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큰 나라예요. 야, 우리가 반값에 해줄게. 이렇게 해서 큰 나라고. 근데 그게 중요해. 반값이든 뭐든 얻어내야 될 거잖아요. 우리 보고 살도 그거밖에 없어. 원자력 괜찮아요.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이제 우리보다 잘 되는 뭐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 죽었어. 걔네 인프라가. 우리만 살아있어. 하나 더 있어. 중국. 이제 미국이 중국은 안 쓰지. 쓸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AI, 뭐 AI 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돈벌이가 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제조업의 근본이 무엇인가?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 반도체 기술 1등 아닙니다. 만들기 1등이지. 그것도 만들기도 1등 아니야. 2등이고. 근데 잘못 살잖아. 그것만 하더라도. 원자력 공학. 우리나라 제1의 원자력 공학과는 한양대입니다. 지구과학 책이 안 와가지고 일단 오늘 4시간을 좀 물리 좀 나갔는데 앞으로 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과제를 했을 텐데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과제를 못 내주겠네요. 따로 과제는 어떤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제가 끝났어. 시간 끝났고 다음 주에 요거 문제 쉬운데 그래도 한번 같이 좀 풀어보고 이 시간에는 나머지는 다 지구과학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아마 책이 이거 같은데 역시 필기노트 하나하나 다 쓰려고 그랬지. 물리 따로 지학 따로 있어야지. 괜히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이게 여러분들의 교재야. 이거
보면 잘 쓴 모습을 떠나서 여기에 필요한 질문들, 면접에서 필요한 질문들, 답변 이런 것들이 계속 달아질 건데 물론 때 되면 내가 정리해 주겠지만 이게 본인의 공부한 것들이고 영재고 과학고 대비서가 있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딴 걸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트렌드에 맞지도 않아 이 책 자체가. 그래서